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정작 자기 마음은 가장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방송국.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이 켜지고 조용했던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정갈하게 묶은 머리, 흔들림 없는 시선, 그리고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정신과 전문의 한서윤. 그녀는 지금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담 프로그램의 고정 패널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의사. 공감의 아이콘. 당신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 이런 수식어들이 이미 그녀의 이름을 설명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진행자의 신호와 함께 오늘의 상담자가 화면에 등장합니다. 중년의 여성입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끊지 않습니다. 중간에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듣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게 합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그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내듯 조용히 그러나 깊게. 그리고 잠시 후 서윤이 입을 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명확한 폭력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혹시 반복되고 있나요? 그 한마디에 상담자는 고개를 떨굽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나 아주 조용하게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방송은 평소보다 더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클립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조회수 수백만을 넘겼고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나도 몰랐을 것 같아요. 이게 폭력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서윤 선생님 말 듣고 용기 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안심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이야기를 이해해 줄 것 같다고. 그런데 방송이 끝난 뒤의 서윤을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스튜디오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자리. 그녀는 혼자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분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윤의 표정이 조금씩 풀립니다. 그리고 그때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가방을 엽니다. 작은 약통을 꺼냅니다. 물도 없이 그대로 삼킵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시 숨을 고릅니다. 마치 무언가를 억지로 눌러 담는 사람처럼. 그리고 몇 초 뒤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거울을 봅니다. 머리를 정리합니다. 표정을 정돈합니다. 다시 완벽한 얼굴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연기를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자기 자신까지 속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서윤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마음을 만납니다. 누군가는 불안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 때문에, 누군가는 관계 때문에. 그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정확한 언어로 정리해 줍니다. 그게 그녀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일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방송, 가정폭력 상담이 진행되던 순간, 아주 짧은, 정말 눈치채기 어려운 찰나에 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단 1초도 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는 그걸 놓쳤습니다. 시청자도 편집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그 상황이, 그 표정이
너무 익숙하다는 것을. 서윤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늘 음악을 틀던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서 있을 때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이미 떨림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오늘 자신이 했던 말을 머릿속으로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술이 움직입니다. 그렇겠죠.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봅니다. 평범한 저녁, 평범한 사람들,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리. 그 속에서 서윤은 잠깐, 아주 잠깐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립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인지 아니면 그저 버티고 있는 사람인지. 그날 밤 그녀는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아마도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한서윤이 그를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녀가 한 기업 강연을 마친 뒤였습니다. 정신건강과 조직문화에 대한 강연이었고 평소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강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 과하지 않은 태도,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상대의 말을 잘 듣는 눈. 그 남자의 이름은 박준혁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업계에서 주목받는 건축가였습니다. 감각적인 설계, 세련된 인터뷰,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공. 언론에서는 그를 도시의 감성을 설계하는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처음 느낀 건 그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가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도 확신보다는 배려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바쁜 사람이었고 준혁 역시 일정이 빽빽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들이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준혁은 서윤의 직업을 존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라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항상 한 발짝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 태도가 서윤에게는 안정감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 그게 그녀에게는 낯설지만 편안한 감정이었습니다. 연애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어쩌면 서윤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늘 타인의 감정을 분석하던 사람이었기에 이번만큼은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린다. 완벽한 조합이다. 둘 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고 성격도 좋아 보인다. 그 모든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결혼 초반 준혁은 여전히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식탁 위에 꽃이 놓여 있었고 서윤이 늦게까지 일을 하면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는 늘 괜찮다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죠?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 말들은 서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나는 잘 선택했다. 그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방송을 마치고 돌아온 날, 식탁에 앉아 늦은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 봤어. 서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 좀 어려운 사례였죠? 잠깐의 침묵. 그리고 준혁이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왜 내 얘긴 안 해? 서유는 처음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내 얘기. 당신 남편 얘기.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아니, 그런 자리에서 개인 얘기까지는. 그때였습니다. 쾅. 순간 식탁 옆 벽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립니다. 준혁의 주먹이 벽에 꽂혀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멈춥니다.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무너집니다. 미안해.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잡습니다. 당신 힘든 거 아는데. 나도 그냥 조금 외로워서. 그 말은 이상하게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벽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상처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유는 그 순간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두려움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그날 밤 준혁은 꽃다발을 사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큰 꽃다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신 안 그럴게. 그 말은 너무 단순했지만 너무 강력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이 그 상처를 달래줄 때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서유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지식을 꺼내 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로 그날의 일은 끝났습니다. 아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 서유는 조금 더 조심하게 됩니다. 말을 고를 때, 표정을 숨길 때,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필 때, 그녀는 그것을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서윤이 왜 그 상황을 문제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졌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속게 됩니다. 그날 이후 한서윤은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벽을 치던 소리, 그 순간의 공기, 그리고 자신의 멈춰버린 손. 모든 것이 분명했지만 그녀는 그 기억을 조금씩 다르게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폭력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순간적으로 올라온 거지. 통제의 문제일 뿐이야. 그녀는 그렇게 단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이라는 단어 대신 감정 조절 문제, 위험이라는 단어 대신 스트레스 반응, 두려움이라는 감정 대신 일시적인 긴장. 그녀는 그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환자의 사례를 다루듯이 준혁의 행동을 떠올리며 그의 어린 시절, 환경, 성격적 특성까지 추론해 나갑니다. 어쩌면
어릴 때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 조절이 약해지는 유형일 수도 있고, 그녀는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듯이 남편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의도적으로 제외합니다. 그건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위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결론은 그녀에게 익숙한 형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보면 그 원인을 이해하려 하고 문제 행동을 보면 그 배경을 분석하려 합니다.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고 그게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녀는 같은 선택을 합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순간 경계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유는 그날 이후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의 표정을 먼저 살피고 말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변화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라는 건 서로 맞춰가는 거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준혁을 바꾸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퇴근 후 혼자 있는 시간마다 논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조절 장애, 충동성 조절, 관계 내 공격성 패턴. 그녀는 수많은 자료를 읽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치료 가능하다. 그 확신은 그녀에게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그 희망이 현실을 가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다시 예민해질 때마다 서유는 그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는지, 어떤 말이 계기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아, 이건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반응이구나. 그녀는 그렇게 위험을 패턴으로 바꾸었습니다. 두려움을 데이터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연구 대상으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분석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혁이 또 한 번 날카로운 말을 던졌을 때 서윤의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굳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반응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머리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일 뿐이야. 그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다시 병원으로 출근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날 마지막 상담자는 20대 여성 환자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남자친구가 화를 참지 못해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마치 이미 알고 있는 결말처럼 느껴집니다. 환자가 말을 이어갑니다. 가끔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그 순간 서윤의 시선이 잠깐 멈춥니다. 아주 짧은 순간. 하지만 그녀는 바로 표정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건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지금 말씀하신 건 명확한 폭력의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환자의 눈이 커집니다. 서유는 계속 말합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 말은 단호했고 정확했습니다. 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윤의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자신이 방금 한 말이
너무 정확해서, 너무 명확해서, 그래서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상담이 끝나고 환자가 나간 뒤 서윤은 잠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신이 했던 말을 되뇌입니다. 지금 당장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냅니다. 아니야. 상황이 달라. 그녀는 다시 이유를 찾습니다. 논리를 만듭니다. 설명을 붙입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른 경우야. 그 믿음이 그녀를 그 자리에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그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서윤과 박준혁. 두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강연에서, 그리고 SNS에서 서윤이 강연을 할 때면 늘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세요? 그 질문에 서윤은 늘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난 것도 큰 이유입니다. 그 말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준혁은 행사에 함께 나타났고 서윤이 무대 위에서 이야기할 때 조용히 객석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정말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 장면들은 사진으로 남았고 기사로 퍼졌고 영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상적인 부부다. 저런 관계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리고 서윤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래, 우리는 괜찮은 관계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갑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조금씩 다른 일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부터 어느 날 아침 서윤이 옷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준혁이 말합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입는 게 낫지 않아? 서윤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왜요? 이거 괜찮은데요? 준혁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말합니다. 오늘 방송 나가잖아. 좀 더 단정한 게 좋지 않아?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윤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날 이후 비슷한 말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 색은 별로야. 그 스타일은 당신이랑 안 맞아. 사람들이 보는 자리인데 신경 좀 써야지. 서윤은 그 말들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신경 써주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선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옷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점점 서윤의 일에도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상담한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 처음에는 가벼운 질문이었습니다. 서윤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말하지 않는 선에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건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그 사람 남자야, 여자야?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당신이 너무 감정이입하는 거 아니야? 서윤은 조심스럽게 선을 긋습니다. 환자 얘기는 자세히 말할 수 없어요. 그때 준혁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습니다.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 말 뒤에는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이 남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집에서 일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그게 가장 편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조용히 하나의 기준이 되어갑니다. 이건 말해도 되고 이건 말하면 안 된다. 그 기준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서유는 자신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조차 명확히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상담이 길어진 날이었습니다. 서유는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상한 정적이 느껴집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고 준혁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윤을 바라봅니다. 서윤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오늘 좀 늦었죠? 준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손을 내밉니다. 가방. 서윤은 잠시 멈칫합니다. 왜요? 그냥 잠깐 보자.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건넵니다. 준혁은 지퍼를 열고 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지갑, 노트, 필기구,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손에 잡힙니다. 그건 상담 기록용으로 사용하던 장비였습니다. 준혁이 그걸 들어 올립니다. 이거 켜져 있었어? 서윤의 심장이 순간 내려앉습니다. 아니요. 상담 끝나고 바로 껐어요. 준혁은 녹음기를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봅니다. 정적.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제야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한마디 뒤에는 검증이 끝났다는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 순간 아주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궁금함이 아니라는 것. 이건 확인이고 검사이고 통제라는 것.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떠올립니다. 이해해야 해. 불안해서 그런 걸 거야. 그녀는 다시 한번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서윤은 다시 방송에 나갑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여전히 완벽합니다. 따뜻하고 이해심 있고 단단한 사람.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안심합니다. 저 사람은 괜찮다.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믿음과는 다르게 서윤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변화는 크게 보이지 않았지만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항상 그렇듯이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이 하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에서는 그 선택이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서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녀는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작게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이에게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에게였을까요? 그날 저녁 서윤은 준혁에게 임신 사실을 전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이야? 그는 서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이 아닌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서윤은 믿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바꿔줄 거야.
임신 기간 동안 준혁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보다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식단을 챙기고 무거운 물건을 대신 들어주고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문자도 남겼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좋은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서윤에게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역시 사람이 변할 수는 있구나. 하지만 그 변화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건 보이는 곳에서만 유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밖에서 함께 있을 때, 혹은 누군가가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외의 시간들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말들이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몸 생각 안 해? 걱정처럼 들리는 말. 그래서 서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점점 다른 형태로 바뀌어 갑니다. 그 프로그램 굳이 계속해야 해? 당신 요즘 너무 밖에만 신경 쓰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말의 끝에는 늘 같은 결론이 붙었습니다. 애 생각은 안 해? 그 질문은 서윤을 말문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갈등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완벽하게 의존적인 존재. 서윤은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그 믿음은 그녀에게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선택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버거웠습니다. 수면은 불규칙했고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하루는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버텼습니다. 그녀는 늘 버텨왔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준혁은 아이 앞에서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서윤에게 이상하게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애 앞에서는 안 그러니까 그 생각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주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결정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이 앞에서가 아니라 아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집안이 조용해지는 시간. 그때부터 준혁의 말투가 조금씩 변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이었습니다. 오늘 애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알아? 서윤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아마 낮에 잠을 못 자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혁이 말을 자릅니다. 그게 다야? 그 한마디에 공기가 달라집니다. 서윤은 다시 말을 고릅니다.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그 순간 준혁이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운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항상 그 말이야. 잠시 침묵.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 말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도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말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그 순간을 지나가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동시에 다음 상황을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비슷한 밤들이 반복됩니다. 아이를 재운 뒤 조용해진 집, 그리고 시작되는 짧은 말들, 날카로운 말들,
부정하는 말들. 넌 왜 항상 그런 식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뭔지 알아? 다 너 때문이야. 그 말들은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벽을 치는 소리도 없었고 물건이 깨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서유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그걸 명확한 단어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지금은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니까 아이 때문에 힘든 거겠지. 그녀는 또 한 번 같은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지워갑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시간에는 그 모든 것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서유는 아이를 더 오래 안고 있으려 했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도 결국 잠이 듭니다. 그리고 밤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서유는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 말들에, 그 분위기에, 그 침묵에.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닐까?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낮아지는 순간 그 다음은 항상 더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조금 힘든 상태가 아니라 이미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을 완전히 마주하게 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선택했다고 믿는 순간에 가장 깊이 끌려 들어가기도 합니다. 한서유는 두 번째 임신을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고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선택에는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가정을 완성해야 한다. 서유는 그 말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 그녀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제는 평생 가는 거야. 부모보다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관계니까. 그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서유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관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도 조금만 더, 하나만 더, 그렇게 덧붙이면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그 믿음이 그녀를 두 번째 선택으로 이끌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서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 말은 이번에도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준혁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첫 번째 때와는 조금 다른 반응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좋네. 짧은 한마디.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서유는 굳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고 이제는 그 선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윤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첫째 때보다 더 빠르게 피로가 쌓였고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송도, 강연도, 상담도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기 서유는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이라는 건
완벽해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윤 자신에게도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은 조금 늦게 귀가했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피로가 쌓여 있던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실에는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윤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이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오늘 좀 늦었죠?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준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윤 쪽으로 걸어옵니다. 그 거리는 짧았지만 이상하게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짧은 질문.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상담이 조금 길어져서. 그 순간 준혁의 표정이 굳습니다. 상담? 그 한 단어가 이상하게 날카롭게 들립니다. 그 시간까지 서윤은 설명을 덧붙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혁의 손이 벽을 스칩니다. 쾅! 강한 소리. 그리고 그 손이 그대로 멈추지 않고 서윤 쪽으로 움직입니다. 아주 빠른 순간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섭니다. 발이 헛디뎌집니다. 계단 난간이 등에 닿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준혁의 손이 잠깐 멈칫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돌아섭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윤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배를 손으로 감쌉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이미 일어난 뒤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손의 움직임, 계단의 높이, 그리고 그 거리. 그녀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다른 설명을 붙입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순간적으로 그런 거겠지. 그녀는 또 한 번 같은 선택을 합니다. 며칠 뒤 병원에 들른 날. 간단한 검진을 받던 중 의사가 묻습니다. 혹시 최근에 넘어지신 적 있으세요? 서윤은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 계단에서.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답처럼. 의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조심할게요. 그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선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는 선택.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이야기로 바꾸는 선택. 그 선택은 그녀를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더 조심하게 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겉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방송에 나갔고 강연을 했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족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말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서윤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괴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은 이제 그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견디기 위해 잊기도 하지만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 한서윤은 무언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방송에 나가고 강연을 하고 환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해하려는 쪽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던진 말. 그 말이 지나간 뒤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남겼습니다. 짧게 시간과 상황 그리고 몇 개의 문장. 2240 아이 재운 뒤 말다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반복. 그건 기록이라기보다는 정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 그녀에게 낯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만 처리해왔기 때문입니다.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이론으로 해석하고 다시 감정으로 덮는 방식. 그 반복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밖으로 꺼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 기록은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로 바뀝니다. 휴대폰의 녹음 기능. 처음 버튼을 누르던 순간 서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걸 눌러도 되는지, 이게 맞는 선택인지 그 짧은 망설임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삑 소리. 그 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준혁의 말들은 처음으로 그녀의 기억이 아니라 파일로 남았습니다. 녹음이 끝난 뒤 서윤은 한참 동안 그 파일을 바라봤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걸 다시 듣는다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그녀는 그 파일을 처음으로 재생합니다.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낯선 느낌. 같은 말인데도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차갑게 들립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 문장이 처음으로 객관적인 문장처럼 들립니다. 그건 더 이상 그의 감정이 아니라 그가 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기록의 방식을 늘려갑니다. 문자 메시지를 캡처합니다. 지워지기 전에 남겨둡니다. 대화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CCTV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아이를 보기 위해 설치했던 카메라. 그 화면 속에는 그녀가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표정, 거리, 움직임.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던 것보다 조금 더 분명한 상황들. 서윤은 그 화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느끼던 것보다 더 명확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은 작지만 결정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파일, 이미지, 메모. 그건 더 이상 감정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의 자료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그 자료를 누군가에게 보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떠올린 사람은 오래된 동료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친구였습니다. 같은 분야에 있었고 비슷한 경험을 했고
무엇보다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잡은 날 서유는 평소보다 말을 아꼈습니다. 카페 한쪽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먼저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 서유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좀 봐줄 수 있어?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녹음 파일, 캡처된 문자, 정리된 메모. 친구는 말없이 그 자료들을 봅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끝까지 봅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10분, 20분, 30분. 서유는 그 시간 동안 숨을 고르지 못합니다.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리고 친구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잠시 침묵.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서유나. 그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이건. 그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치료 대상이 아니야. 서윤의 눈이 조금 흔들립니다. 그는 조용히 덧붙입니다. 이건 내가 벗어나야 할 상황이야. 그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설명보다 명확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멈춥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해석들, 이론들, 이해하려 했던 이유들, 그 모든 것들이 잠시 멈춰섭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벗어나야 한다. 그 말은 그녀가 환자들에게 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반복했던 문장. 너무 익숙해서 의심해 본 적 없던 말. 그런데 그 말이 자신에게 향하는 순간 전혀 다른 의미로 느껴집니다.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휴대폰이 들려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기록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하나의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이해하고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를 다음 선택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떠나야 한다는 걸 아는 순간과 정말로 떠나는 순간 사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서유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에 있었고, 같은 식탁에 앉았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안에서는 이미 하나의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그 생각은 처음에는 희미했습니다. 가능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현실적인 질문들이 그 결론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아이들, 일, 집, 그리고 앞으로의 삶.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이들의 짐을 조금씩 정리해두고 필요한 서류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비상금처럼 쓸 수 있는 돈을 따로 떼어둡니다. 그 준비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패하면 안 되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찾아옵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 아이를 재우고 집안이 조용해진 밤. 그날도 비슷하게 시작됐습니다. 짧은 말다툼.
그리고 길어지는 침묵.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준혁의 말투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고 그 시선이 이상하게 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유는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지금이다. 그 선택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을 깨웁니다. 엄마랑 잠깐 나갈까? 아이들은 졸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건 느낍니다. 서유는 급하게 옷을 챙깁니다. 하지만 모든 걸 챙길 수는 없었습니다. 가방 하나, 아이들 옷 몇 벌, 그리고 핸드폰.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봅니다. 슬리퍼, 신발을 신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멈칫합니다. 하지만 곧 문을 엽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사라집니다.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이를 안고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그녀는 계단을 내려갑니다. 한 발, 한 발.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립니다. 그때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서윤의 심장이 순간 멈춥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걸어 내려갑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새벽 공기, 아직 어두운 거리, 사람은 없고 차도 거의 없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서윤이 고개를 숙입니다. 응? 아빠 언제 와? 그 질문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 대답은 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잡습니다. 문을 열고 아이들을 먼저 태웁니다. 그리고 자신도 올라탑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숨을 내쉽니다. 어디로 가세요? 기사의 질문. 서유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미리 생각해둔 장소를 말합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화면에는 준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습니다. 서유는 그걸 바라봅니다. 받지 않습니다. 진동은 계속됩니다. 잠시 후 문자가 도착합니다. 어디야? 그리고 곧 지금 장난해? 그 다음 전화가 다시 걸려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울립니다. 서유는 여전히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 다 고쳐볼게. 그 문장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녀가 여러 번 들었던 말. 그래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말. 하지만 그 다음 메시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전화 받아. 짧고 차가운 문장. 그리고 잠시 후. 너 끝이다. 그 네 글자는 설명이 필요 없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집니다. 서유는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핸드폰을 뒤집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녀는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차는 계속 움직입니다. 창밖의 풍경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 변화는 그녀의 삶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작은 몸이 품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 온기가 처음으로 현실감을 줍니다. 나왔다. 그 사실이 이제야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 질문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버티는 방법을 찾는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차는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윤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안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 하나의 감정이 더해집니다. 멈췄다. 적어도 지금은 그 반복이 멈췄다는 감각. 그것만으로도 이 선택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은 그 순간에는 해방처럼 느껴지지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다시 잃는 과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서윤이 집을 떠난 그날 밤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버티는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들을 안정시키고 잠을 재우고 낯선 공간에서 하루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자 다른 문제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걸 숨길 수 있을까? 그 질문은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방송, 강연, 책.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영원히 숨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그 사실은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형태였습니다. 관계자들 사이의 이야기. 요즘 서윤 선생님 무슨 일 있대? 집에서 나왔다던데. 그 말들은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이야기는 기사의 형태로 등장합니다. 짧은 문장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 그리고 자극적인 제목. 그녀의 이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개된 사건이 됩니다. 언론은 조금씩 더 많은 내용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과거 인터뷰, 강연 영상, SNS 게시물.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보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정신과 의사라며 남의 상담은 그렇게 잘하면서 자기 인생은 왜 저래? 그 말들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리두기였습니다. 서윤은 그 반응을 직접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림으로, 주변 사람의 말로, 혹은 조용히 건네지는 시선으로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왜 당했냐? 그 문장은 여러 형태로 반복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전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그랬냐? 그 정도면 피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하지만 그 질문은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는 것과 벗어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설명하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강연이 하나둘 취소됩니다.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정중한 표현이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방송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출연 예정이던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번 회차는 조금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하차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서유는 그 전화를 받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했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일 하나가 줄어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쌓아온 시간과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약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기존 환자 중 일부는 조용히 발걸음을 끊습니다. 새로운 문의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 변화는 급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멀어지고 있다. 그녀의 이름이 더 이상 신뢰의 상징이 아니라 논란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운영 비용은 그대로였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기본적인 유지 비용. 하지만 수입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알게 됩니다. 버티기 어렵다. 그 사실은 숫자로 확인되는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빚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이전까지는 거리가 있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하루가 끝난 뒤 아이들이 잠든 밤에 혼자 앉아 계산을 합니다. 숫자를 적고 지우고 다시 적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하나의 감정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그 질문은 처음으로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상황을 이해하려 했고, 이제는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의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생각을 멈춥니다. 대신 다른 생각을 붙잡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은 훨씬 더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그녀를 다음 단계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 사람들은 그걸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에서는 그게 진짜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서윤의 이야기도 이제 그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껴지는 순간은 어쩌면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한서윤의 삶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밤마다, 아이들이 잠든 시간마다 혼자 앉아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의 방향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것,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두 가지가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깨달음은 그녀의 시선을 바꿉니다. 이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였다면 이제는 이걸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공간을 만들기로. 크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눈에 띄는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는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 그녀는 그곳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의자 하나, 탁자 하나,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거리. 그게 전부였지만 그 공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홍보도 하지 않았고 알려진 곳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혹은 우연히 알게 된 경로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 정도는 다들 참고 사는 줄 알았고요. 제가 잘하면 바뀔 줄 알았어요. 그 말들은 서윤에게 너무 익숙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녀는 다르게 말합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문장은 누군가에게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사람의 표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상담실에 들어옵니다. 말을 꺼내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서윤은 기다립니다.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꺼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잠시 후 그 여성이 입을 엽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그 질문은 상담을 시작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을 의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짧지만 확실한 대답. 그 순간 그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 온기는 설명보다 더 빠르게 전달됩니다. 지식이 있어도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그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구조 안에 있으면 누구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지나온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진짜였습니다. 그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하나의 시작이 됩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녀는 이전처럼 많은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다. 큰 무대도 화려한 조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시선이 바뀌고, 한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게 되고, 한 사람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건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서윤 자신에게도 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은 남아 있었고 완전히 안정된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하고 있다. 그 사실이 그녀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그 여성은 조금 가벼워진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뒤돌아봅니다. 서윤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작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시선을 마주하며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잠시 멈췄다가 이어 말합니다. 당신 차례입니다. 그 말은 부담을 주는 말이 아니라 선택을 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당신 삶을 선택하세요. 그 한 문장은 누군가에게는 처음으로 듣는 허락이었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서윤은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이제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자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녀가 처음으로 스스로를 살려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